자, 2025학년도 사관학교 경찰대 입시를 앞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관대경문 원장 김선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5년도 입시의 이해와 대비라는 어떤 주제로 2024년이죠. 4학년도, 올해 2023년도의 시험을 분석하면서 내년도에 있을 입시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목적대학교의 진로와 진학, 그리고 1차 시험 및 2차 시험 면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입시 요강 분석, 2024학년도니까 이제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5월 달에 벌써 원서 접수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관학교가 6월 달에 있는 데보다는 약 한 달 정도 빨리 시험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고요. 대신 1차 시험은 7월 29일이라는 동일한 날짜에 시행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합격자 발표도 경찰대가 좀 빠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해군사관학교, 육사, 공사, 국간사 각각 달리 합격자 1차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고, 그 뒤에 8월 22일부터 시작해서, 물론 육사는 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만 25일까지 사관학교의 2차 추합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1차가 이제 합격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시험이 이루어졌는데, 특이할 점은 경찰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4일에서 10월 6일이었는데요. 이때 면접을 제외하고, 면접은 나중에 이제 수능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육사나 해사나 공사, 국간사는 다 8월 28일부터 해서 10월 말일까지 기간으로 일단 수능과 관계없이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경찰대는 2차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수능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면접 일자가 뒤에 있는데 반해서 사관학교는 우선 선발 제도가 있다 보니까 2차 점수로 2차의 면접, 요 기간에 이제 신체 검사와 면접과 그리고 나서 체력 검정을 하게 되죠. 그 점수만을 가지고 우선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대는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12월 20일 수능 이후에 수능 점수와 합산돼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추가 합격이 1월 10일 날 이루어집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해공 간사가 우선 선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군사관학교가 우선 선발이 발표가 됐고요. 국간사 발표됐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10일과 10일, 11월 10일이죠. 10일에 우선 선발이 발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수능을 보고 나서 그리고 종합 선발이 12월 19일 날 발표가 되는데, 해군사관학교도 이제 종합 선발 이후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수능을 보고 나서 국간사는 12월 19일 날 종합 선발 발표, 그 이후에 추가 합격이 있고요. 육군사관학교 12월 22일, 1월 3일, 1월 10일 내년도죠.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사관학교 좀 빨리 있죠. 12월 15일에 발표를 하고 12월 22일과 29일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이 좀 모집 요강의 차이점이자 공통점을 볼 수 있는데, 일단 간단히 보자면 공통적 사항은 국영수가 1차 과목이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차이점을 보면 경찰대 없이 사관학교만 존재하는 것이 AI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차 시험 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2차 시험 전에 미리 AI 면접을 보게 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해군사관학교가 20%, 200점을 AI 면접에서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의 범위는 공통 과목, 수원과 수투가 공통인데 반해서 경찰대는 이제 수원, 수투만 봅니다. 하지만 이제 사관학교는 수원, 수투와 선택 과목이 존재하게 되고요. 과목별 배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대 같은 경우는 2, 3점을 주로 하고 2, 3점. 그런데 반해서 사관학교는 3, 4점을 기본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주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에서 2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 그 경찰대 같은 경우는 3, 4, 5점으로 배점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관학교는 이제 50분씩, 국어 영어는 이제 50분씩 부여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학이 100분인데 반해서 경찰대는 60분씩 이제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80분이 주어지게 되는데 문항수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문항, 국어 영어가 30문항으로 되어져 있지만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45문항을 60분에 풀어야 되는 굉장히 시간적 압박감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적용은 사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지 우선 선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 정도만 수능 적용이 된다. 물론 이제 국간사 같은 경우는 한 40%가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능 적용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라든지 비율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집 정원을 잠깐 보겠습니다. 경찰대는 50명이죠. 50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래 100명이었는데, 편입 제도가 생기면서 50명만 선발을 하고, 50명은 편입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관학교를 보면 육사가 이제 330명. 특이할 점은 이과생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선 선발 제도가 75%로 늘었습니다. 자, 해군사관학교 170명이고요. 문과, 이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우선 선발 80%를 선발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235명에서 올해 특이할 점은 이제 공군사관학교가 학교장 추천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생겼고 이과 인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우선 선발이 80%로 늘었습니다. 국관사 90명 특이할 점은 남학생의 비율이 늘었다. 그 남학생이 원래 9명이었거든요. 근데 5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 이과 비중이 높습니다. 우선 선발 60%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배점을 보면 경찰대 1000점, 사관학교 1000점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그 국간사는 학교장 추천 제도를 제외하고 일반인 경우에는 500점으로 환산이 되는 점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각 군사관학교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 보면 경찰대 1000점에서 1차가 200점이죠. 하지만 수능이 500점입니다. 절대적이죠. 자, 사관학교는 1000점인데 그 중에서 1차를 통과하면 이제 1차 점수는 합불로 따지는 합격과 불합격만 따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제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학생부 비중은 200점이 최대인데 200점은 학교장 추천인 경우에 그렇고요. 자, 만약에 우선 선발이 아니라 종합 선발로 갈 경우에는 수능 700점이라고 하는 학교별 전형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점이 특이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보면 경찰대학은 2020년도 편입 적용으로 50명을 선발해서 이것이 이제 약간 경찰대에 달라진 점으로 볼 수 있고요. 육군사관학교는 이제 이과를 주로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의 차이점은 육사가 체력이 5종목으로 확대돼서 상당히 좀 2차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비율이 확대됐고 2차 면접 전 AI를 시행했다. 과거에는 사실상 7단계 면접이라고 해서 코로나 전에는 AI 면접을 학교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 2차 시험 전에 각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가 우주 신기술이 신설이 됐죠. 4%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좋은 그러니까 뭐 조종이 아니라 비조종 분야를 우수 인력을 뽑겠다 이런 점이 공사의 어떤 특이점으로 볼 수 있고 학교장 추천이 이제 신설됐다는 거죠. 그다음 해군사관학교는 원래 잠재 역량 평가가 200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장 추천 제도로 바뀌면서 면접과 비교과로 각각 100점씩 합산되거나 다루어지게 됐고요. 간호사관학교는 이제 남학생 비율이 확대된 점, 이런 점들이 특이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내년도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도 크게 뭐 변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년도 3월 달에 발표되는 입시 요강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교를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되는데 자, 전략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지원학교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내가 육사를 가려고 한다. 그럼 육사의 적성에 맞아야 되겠죠? 해사를 가려고 하면 뭐 물에 친숙하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해군의 함정에서의 근무에 적절한 어떤 자기의 신체적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직업의 특수성, 앞으로의 비전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중요합니다. 지원학교의 전형을 파악했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악을 하고 나서 계열 적합성, 내가 문과다, 이과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각 학교 1차 합격 평균점을 파악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커트라인을 생각을 하는데 커트라인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상 우선 선발이나 최종 선발에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점수를 커트라인에 걸려 들어가게 된다면 체력이라든지 면접의 부담감이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점을 파악해서 과목별 득점 계획을 수립한다. 저희가 보통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얘기하는 것은 국영수 합산 한 240점 정도면 합격권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육사 여자 이과라든지 공사 여자 이과인 경우에는 240점을 선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50점 가까이 여러분들이 점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전략이 세워졌다면 전술입니다. 전술은 전략 과목과 취약 과목을 구분해서 남은 기간별 세부 수입 계획을 수립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이 11월입니다. 이제 한 260일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 12월에 어떤 것을 하고 내년도 1, 2월에 3, 4, 5에 6, 7월에 뭘 할 것인지를 수립해야 됩니다. 각 과목 영역별 득점 공략을 해서 합산 점수를 극대화된다. 여러분들 보시면 국영수를 다 잘하면 좋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부족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내가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전술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 점수를 최대한, 내가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최대화시키고 적은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은 그래도 최저점이라도 확보를 해서 합산 점수가 내가 몇 점을 맞을 수 있다를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원점수를 기준으로 변환표준 점수로 환산된다. 사관학교는 원점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변환표준 점수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매년마다 사실상 학생들이 보는 그 과목에 대해서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표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사실 국어와 영어의 표점이 높은 학생들이 사실상 1차에서 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념하셔야 되고, 또 학교별로 사실상 적용하는 국영수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비율도 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경사관 시험 시간을 숙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 시간에 안배 훈련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가게 되면 굉장히 긴장이 되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점수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에 시간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경찰대는 경찰대대로, 사관학교는 사관학교대로 그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에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성향과 난이도를 파악한다. 자,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5개년, 최근 3개년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기출문제는 사실상 난이도와 그 성향을 파악하는 거죠. 하지만 기출문제가 점수를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시간에 풀었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상 내 점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유사 심화 문제를 꼭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월부터 시행되는 4관 모의고사를 응시하여 자기진단과 뭐를 한다. 자, 사실상 4관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4관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진단을 하는 거죠. 실제 시험하고 동일하게 시간과 난이도를 조절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를 보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경찰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의 보통 성향 또는 선발 기준이 뭘까? 경찰대학은 이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와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이렇게 좋은 말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건 뭐냐면 경찰대학을 나와서 경찰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질서 유지입니다. 물론 치안이죠. 그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들어가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엄격한 훈련과 규율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정의로운 어떤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경찰대를 나와서 경찰 간부로서 임명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50명이 축소로 됐고 성별 분리 전형 폐지로 여학생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것입니다. 연령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만 17세 이상 40회 미만으로 군복무 기간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응시의 기회가 확대된다. 즉 군복무 기간을 갔다 왔더라도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입학생의 특혜는 축소됐다. 그래서 군복무를 해야 되고 장학금 같은 것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지원자의 감소가 좀 두드러진 점이 있죠. 하지만 또 진성 지원자는 사실상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합니다. 합격 요소는 1차 시험과 신체 검사, 그리고 나서 체력, 면접, 수능의 순서인데 사실상 가장 큰 것은 사실 수능이 점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하지만 1차를 통과해야지만 다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경찰대에 지원 학생 성향을 보면 주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지원율이 높고 정시 고득점 성향으로 1차 합격자 점수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남학생들이 높죠. 하지만 지원자는 여학생이 더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학생부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 말은 여학생의 학생부 성적이 좋다는 거고요. 또 로스쿨을 도입 후 출신 합격자 증가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로스쿨로 진출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볼 때 경찰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출신 합격자 증가로 지속적 지원이 있다. 자, 졸업 후에는 병역 의무를 해야 되죠, 남학생은. 또, 전술 지휘 과정 이수. 여학생인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수해서 경찰서에서 2년 6개월을 순환 근무를 마친 뒤에, 적성 희망 능력을 고려해서 인사 배치됩니다. 자, 이제 사관학교를 보겠습니다. 자, 사관학교는 호국간성 경계 천병으로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군의 정예 장교를 육성한다. 그래서 경찰대하고는 약간 다르죠. 경찰의 의무는 치안과 질서 유지인데 반해서 사관학교는 국가 방위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적, 인식적 역량, 인격적, 정신적, 신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갖춰야 된다. 리더십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이제 육군 사관학교의 교훈이 이제 지인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적은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판단력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 인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배려, 소통,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신체적 역량. 그러니까 용할 때 용은 뭐 용감하다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죠. 체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신체적만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역량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특이한 점은 국가안보의식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것이 경찰대와의 약간 차이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찰대는 내가 어떤 성향에 맞을까? 경찰대일까? 사관학교에 맞을까를 여러분이 적성적인 부분에서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면 주로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출신들이 일부 저학년부터 사관학교에 의지를 갖고 전문직을 선호하거나 군의 적성에 적합한 지적, 인식적, 신체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자, 예년에 비해서 이과생과 여학생 모집 인원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경쟁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률 상승 올해가 약 30대 1 정도 됐습니다. 그 이유는 호수 지원자의 증가와 사관학교 졸업 후 임관시, 직업의 안전성이라든지 또 특전, 여러 가지 전문 교육, 국제 교류, 전문가의 비전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인원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선발의 합격 요소는 1차 시험과 신체 검사, 체력, 면접에서 결정이 나고요. 종합 선발의 합격 요소는 1차 시험, 신검, 체력, 면접, 그리고 수능까지 연이어집니다. 자, 학교별 세부적인 걸 보겠습니다. 아까 경찰대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육군사관학교의 교훈이 지인용입니다. 70년의 호국 전통으로 국가와 군에 헌신한 육군 정예장교를 양성한다. 그래서 나중에 졸업 후에는 17개 병과로 전문가로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공군사관학교 교훈이죠.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우주공군, 정예공군 장교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조종특기로 지원한 학생들이 전체 조종 인원으로 96%를 뽑고 그 나머지 4%를 우주 신기술로 뽑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나중에 이제 3, 4학년 때 결국은 조종특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9개 조종특기 위에 총 9개니까 8개 병과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뭐 관제라든지 무기라든지 최첨단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자,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라는 교훈으로서 지덕체를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나중에 항해, 기관, 해병대, 항공 이외에 10개 병과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요즘에는 이제 대항해군이라고 해서 해군의 임무가 점점 더 넓어지고 그리고 나서 해군은 단순히 영해를 수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선이나 선박을 보호할 임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진리의 탐구, 사랑의 실천, 조국의 등불 교훈 아래 미래의 군 의료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그래서 6회공에 걸쳐서 사실 간호장교로서 근무하게 되고요. 나중에 전문 간호인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러한 특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경쟁률의 추이를 잠깐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경찰대가 이제 84.7대 1에서 92.4대 1, 87.36대 1, 2023학년도에 73.7대 1. 점점점 사실상 경쟁률이 추이가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도
거의 80대 1에 가까이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사관학교는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에 육군사관학교가 25.81대 1, 좀 낮았었죠. 해군사관학교 18.7대 1, 이렇게 쭉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다가 2023학년도 올해 28.91대 1, 왜 약 30대 1로 전체가 뭐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만 전체 비율이 상승했다. 거기에는 뭐 허수 지원자의 증가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사관학교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진로, 적성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트라인은 사실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입니다. 경찰대는 이제 커트라인이 2021년도에 커트라인이 227점, 23년도 올해 229점으로 2점 상승했고요. 물론 이제 추합일 경우에는 대략 한 5, 6점 정도 하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대학은 1차 시험에서 230점 선을 넘어야지만 합격 가능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관학교는 대략적으로 볼 때 2023년도 올해 추정치로 육사 커트라인 이렇게 돼 있고요. 공사, 해사, 국관사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생의 점수 비율이 높고요. 또 이과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사관학교 문과는 220에서 220점, 210에서 230점 선, 이과는 210에서 240, 여학생은 220에서 250선에 해당되는 점수의 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높아진 점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합격 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준비 기간은 매년 1차 시험이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행되죠. 그래서 고려하자면 현재 고2 기준에서 1년을 준비 기간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뭐 사관 입시는 상태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을 하고 빠른 준비가 필수적이다. 재수인 경우에는 이제 올해 뭐 수능이 끝나면 또 재수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2등급 기준으로 최소 8개월을 집중 노력해야지만 되는 거죠. 즉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8월달 기준에서 보통을 보자면 보통 전략 수립은 이제 8월달의 기준에서 보면 이제 8월달에 기본 기초 과정, 1, 2월에 심화, 3월, 6월에 실전, 그 다음에 7월 시험 전 직전 마무리. 이런 경우는 이제 8개월로 보통 저희가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본 문항에서 완성을 하고 뭐 4점 같은 거 좀 보고 점수 연습하고 필수 문항,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여기 단계적으로 쭉 보면 점수별로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마지막에 4점 마무리 실전 현장 모의고사죠. 그래서 지금 기본 문항과 4점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순서로 나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격을 하는 로드맵은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신검을 점검하고요. 그러니까 요 전에, 1차 시험 전에 점검이고요. 2차 시험 완성, 2차 시험 이제 1차 합격 후 체력 면접을 대비해서 2차 시험을 끝내고 나면 우선 선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수능까지 갔을 경우에 종합선발에서 사관학교가 적용되거나, 그 다음에 경찰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능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선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재학생들 중심, 조금 아까 거는 이제 현재 고2, 이제 앞으로 1년 한 7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남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에 해당이 될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중3과 고2 학생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근 특수대 진학을 결정하는 시기가 평균 경찰대는 중3에서 고1 기간에, 사관학교는 고1, 2 기간으로 좀 앞당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국영수 합이 2등급이라면 사관은 1년, 경대는 1년 반, 합이 3등급이라면 1년 반, 2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경찰대나 사관학교를 가려고 한다면 이 수험생들은 방학기간, 즉 겨울방학, 봄방학, 여름방학을 통해서 기초 확립과 응용력을 반드시 갖춰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 학교 다닐 때는 사실상 이걸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전략 수립을 보면 겨울방학 1, 2월 달에 보겠습니다. 중3 경사관 기초, 이때 고등학교 1학년 선행을 하고 중3일 경우, 고1일 경우에 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3월과 7월, 3월부터 7월까지는 이제 보통 볼 때에 여름방학 때는 이제 이렇게 선행을 하고요. 3월, 7월은 좀 내신 기간이죠. 그 다음에 9월과 12월이 있게 됐고, 이때는 이제 주로 경사관 주말반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자, 경찰대 사관학교 특수목적대의 성공은 뭘까요? 진학의 성공은 반드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 경찰대나 사관학교를 정말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거기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깊은 나름대로의 다짐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여기 보면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뭐겠죠? 반드시 합격한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사관학교나 경찰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노력과 자기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극히 제한적이죠. 지원학교의 충분한 이해와 1차 수능에서 1차 수능 고득점을 위한 교과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1차 수능 고득점이란 말은 뭐냐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내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의 1차 시험의 실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 실력, 꾸준한 체력 대비도 필요하죠. 그래서 뭐 경찰들도 마찬가지로 순환식 사실상 체력 검정을 보고 뭐 사관학교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 대비도 해야 되고 또 학생부도 여러분들이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한 어떤 기입이 필요하고요. 세부 특기 사항 같은 경우도 그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진로 진학 선생님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자기 진학의 의지를 진정성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신체 검사 항목입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시력뿐만 아니라 상당히 시력 검사가 굉장히 철저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한 신체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소에 자기의 어떤 지병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치료할 수 있다면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좋겠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로적인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뭐 시력에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사관학교 쪽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정말 경찰이나 사관학교를 지원함에 있어서 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어떤 사실상 군이나 경찰은 헌신과 봉사에 대한 어떤 직업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업적 특수성을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끝으로 학원을 선택할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학원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다면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혹시라도 어느 학원이든지 뭐 굉장히 사관학교에 대한 실적도 많이 내시고 그리고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선택 시 3가지만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원 선택에서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뭔가 경험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합격률도 지금 배출한 합격생도 높고 또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지 전문 교재를 쓴다든지 전문 강사가 계신 그런 학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수험생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죠. 수업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업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서 그 개인을 끝까지 정말 그 친구가 사관학교의 목표를 가지고 합격을 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보살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러한 신뢰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의 열정도 필요하고요. 부모님의 열정도 필요하죠. 하지만 학원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그죠? 수업의 여러 가지 클리닉이나 보강 등으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사실상 끝까지 학생들을 열정을 가지고 중간에 뭐 슬럼프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학생을 끝까지 최종적인 그 학생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학원적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어떤 경사관에 대한 입시에 대해서 2025년도의 입시에 대해서 올해 2023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 자, 우리가 보통 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아주 뛰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가능성은 도전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가능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찰대나 사관학교에 합격의 가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매진하시길 바라고 좋은 결과를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관 김영문이었습니다. 화이팅!